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김민진이라고 해요.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평균보다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야 할 거예요. 엄마가 버섯 전골집을 하시는데 장사가 꽤 잘 되는 나름 잘 나가는 식당이랍니다. 원래는 엄마랑 아빠가 같이 다른 식당을 하시다가 제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버섯 전골 식당 문을 여셨어요. 사실 전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간판 달던 날이랑 가게 처음 문 열었던 날 사진을 보면 꼬맹이였던 저도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 벌써 3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식당인 거죠. 그런 만큼 오랜 동네 단골들도 많고 주변에 사무실 건물들도 꽤 있어서 점심시간엔 직장인 부대가 휩쓸다시피 다녀가고 관광객 접근도 좋은 동네라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은 편이에요. 쓰고 보니 엄마 가게 입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장사하기 좋은 위치가 된 거죠. 저희 동네 이름치고 오래된 로컬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엄마 버섯 전골집이 바로 나오고 포털 리뷰도 좋은 편이라서 검색해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가 많이 봐주시긴 하셨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이후로는 밥 때 되면 제가 알아서 엄마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손님들 많이 빠진 시간이면 거기서 숙제도 하고 그랬어요. 식당이랑 집이랑 걸어가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식당을 하느라 늘 바쁘셨지만 제가 엄마 식당을 놀이터 삼아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했고 그랬던 덕분에 엄마 사랑이 고프다고 느껴본 적 없이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외동딸인 저는 엄마랑 제일 친한 친구랍니다. 저는 엄마를 많이 닮았는데 음식 솜씨만 안 닮았지 뭐예요. 그러니 엄마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은 원래 없었고 중문학과 나와서 중국어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식당은 제게도 친숙하고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심지어 남편도 엄마 식당에서 만났거든요. 시모가 엄마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는 이모님이셨는데 제가 중학생일 때부터 일하셨으니까 꽤 오래 일하신 분이시죠. 제가 중국어 학원에서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엄마 식당으로 퇴근해서 엄마랑 같이 집으로 올 때가 덜어 있었는데 남편도 퇴근하는 시모 모시러 식당에 올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마주치게 되면서 인연을 쌓아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으로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시모는 제가 중학생일 때부터 보아온 주방 이모님으로 아들밖에 없으셔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좀 예뻐해 주셨어요. 나도 이런 딸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면서 말이에요. 시모는 그렇게 좀 유난을 떠는 경향도 있으신 분이셨는데 남편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남편을 좋게 봤던 것도 담백한 듯 하면서 시모에게 잘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던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어쩐지 더 신뢰가 가는 믿음직한 모습이라 여겨졌어요. 그런 남편은 연애하는 동안 제게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에게도 잘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줬으니 제가 남편과 결혼할 생각도 했던 거죠. 결혼 후에도 남편과 저는 같이 엄마 식당에 들러 엄마와 시모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각각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걸 자주 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고백하듯이 말하던데 시모 데리러 오는 건 핑계였고 사실은 저를 보러 왔던 거였대요. 피식 웃음이 절로 새어나왔고 그런 남편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긴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슬그머니 엄마 식당 2호점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장모님은 식당이 그렇게 잘 되는데 분점 같은 건 내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분점 내도 잘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없으셔. 몇 번이나 그런 제안을 받긴 하셨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완강하게 싫다고 하셨거든. 아니 왜? 장모님이 음식 솜씨는 좋으셔도 사업가 기질은 없으신가 보네. 아이 그냥 관심 자체가 아예 없으신 것 같아.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만 하시더라고. 근데 갑자기 엄마 식당 분점은 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게 말이야. 사실은 나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힘들어. 그래서 식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전부터 식당 장사에는 늘 관심이 있었고 말이야.
남편의 그런 관심이 저와 엄마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편에게 말한 것처럼 엄마는 기본적으로 분점을 내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이전에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을 몇 번이나 받은 적이 있지만 엄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엄마 식당이 좋은 버섯들을 다양하게 듬뿍 넣어 조미료 없이도 버섯 자체의 감칠맛이 잘 어우러지는 육수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분점을 내게 될 경우 그 맛을 엄마가 모두 책임질 자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책임질 자신도 없는 분점을 엄마 식당 이름을 걸고 내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확실하게 의사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집요하게 2호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모님 유일한 딸인 이 사람은 식당에 관심 없다고 하는데 그럼 물려줄 사람도 없이 장모님 대해서 끝나는 게 아깝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다 아까운데 장모님은 괜찮으세요? 누구라도 이어받아서 하면 좋죠. 장모님 버섯 전골이 보통 전골입니까? 그렇지. 사부인, 제 아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정말 얘 말이 맞잖아요. 저도 사부인 식당에서 오래 일을 했지만 아직도 먹을 때마다 감탄을 하면서 먹는다고요. 이런 건 누구한테라도 전수를 해주셔야죠. 사위도 자식이죠 뭐. 안 그래요, 사부인? 남편의 시모까지 나서서 엄마를 설득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남편이 처음 엄마 식당 2호점 이야기를 하며 운을 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할 줄은 몰랐는데 남편이 워낙 의지가 강해서 3고초려가 아니라 30고초려를 하며 설득을 했고 시모까지 합세에 그렇게 나오니 엄마로서도 계속 거절하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2호점을 내주기로 한 거죠. 여기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건 그렇게 2호점 내달라고 하던 사람이 정작 가게 낼 자금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엄마가 사위한테 내주는 거니까 로열티, 가맹비 같은 것도 전혀 안 받고 해주는 건데 그럼 결국 점포 얻을 비용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생으로 대출받아 할 작정으로 2호점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하도 그러기에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자금은 갖춘 상태에서 그러는 줄 알았죠. 퇴직금마저도 결혼할 때 받았던 대출금 갚는 데 들어갔다고 하니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제가 모아놓은 돈까지 보태서 식당을 열게 된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계획에도 없던 가게를 열게 되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 가게에서 오래 일하셨던 시모가 남편 가게에서 일하기로 했으니 믿어보기로 했어요. 시모는 엄마 옆에서 그동안 보고 배운 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엄마를 안심시켰고 엄마는 시모에게는 알겠다고 잘 부탁한다고 했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내심불안한 심정을 드러내곤 했어요. 시모가 뭐랄까 좀 눈치껏 뺀질거리는 타입이라 더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말했듯이 엄마 식당은 주재료인 버섯의 신선도와 품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제일 신경 쓰는 것도 납품받는 버섯인데 초창기에는 엄마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해요. 어렵게 정착한 버섯 농가가 폐업을 하는 일도 있었고 말이에요. 그러다 지금 거래하는 농가를 만나게 됐는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꾸준하게 납품받으며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다른 농가에 비해 가격은 확실히 비싸. 근데 그 비싼 것 이상으로 품질이 좋아서 내가 믿고 거래하는 곳이잖아. 우리 식당 버섯 전골이 좋은 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다 그 농장 버섯 덕분이야. 엄마는 늘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전 정말 엄마 말투를 그대로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2호점을 내주시면서도 버섯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마르고 닳도록 강조를 하셨고 그러면서 그 농가의 버섯이 얼마나 좋은 버섯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2호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모님이 거래하시는 그 농가 말이야. 비싸도 너무 비싸. 내가 좀 알아보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 수준이더라고. 그래, 엄마도 그 집 버섯이 비싸다고 인정하시잖아. 그렇지만 비싼 것 이상으로 값어치를 한다고 말이야. 아이, 그게 아니니까 하는 말 아니야. 내가 다른 농가 버섯을 일부러 좀 써봤는데 차이가 없어. 똑같더란 말이야.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닌 뭔가가 있는 거겠지.
우리 엄마가 버섯 전골 장사를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괜히 그 집 버섯을 쓰시는 건 아닐 거야. 아, 답답한 소리. 음식 장사에서 원가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그 집 버섯보다 훨씬 싸지만 품질에 큰 차이도 없는 농가를 내가 발견했다고. 거래처 바꿀 거야. 아, 뭐? 그러면 안 되지. 명색이 2호점인데 재료를 다른 걸 쓰겠다는 거야? 뭔 소리야. 재료는 같은 거지. 장모님이 쓰시는 거랑 똑같은 버섯들 쓰는 건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난 절대 찬성 못해. 내가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것 같아? 당신이 가게 운영에 전혀 관여하는 게 없는데 뭘 한다고 그래. 어차피 식당 운영은 내가 다 하는 거잖아. 현장에 있는 사람 말이 맞는 거야. 어머, 나더러 그럼 지금 상관 말라는 거야? 우리 엄마 식당인데? 뭔 소리야? 여긴 내 식당이지. 됐고. 더 이상 말 얹지 마. 내가 보기엔 장모님은 그 비싼 농장에 호구당하고 있는 거야. 나는 싸고 좋은 곳이랑 거래해서 순익 더 남길 거니까 두고 보라고.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혔고 새 거래처와 납품 계약도 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엄마를 무시하는 말까지 하니 더 심한 말 나오는 거 싫어서 더 이상 논쟁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남편이 2호점 오픈하면서 시모도 남편의 가게로 옮겨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도 남편 말이 맞다고 하며 남편과 시모 둘이 밀어붙이니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사실 정식으로 분점 계약을 했다면 식자재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는 조항을 넣었겠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 약식으로 기본 조항만 넣은 계약서를 작성했었고 말이 2호점이지 남편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육수나 양념장 등 레시피는 엄마 것을 받아왔고 엄마 식당의 거래처도 공유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남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엄마가 2호점 납품까지 관여하지는 않았고 그러니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남편이 제일 중요한 버섯 거래처를 바꾼 것을 차마 엄마에게 말도 못하고 내내 불안한 마음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치사해서라도 식당 운영에는 관여는커녕 관심도 갖지 않으려고 했죠. 다만 이런 식의 잔소리들은 좀 하기도 했어요. 거래처고 뭐가 알아서 해. 나는 관여 안 할 테니까. 대신에 엄마가 버섯에 공들인 만큼 당신도 버섯에 대해서 최소한이라도 공부를 하는 건 어때? 제가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소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요. 음식 장사 오래 한 엄마를 둔 사람으로서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파는 음식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 정도 지식은 갖추고 있는 게 예의다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하면 뭐 하겠어요? 엄마가 있는데 뭘 내가 그렇게까지 해. 음식 장사가 얼마나 고된 육체 노동인 줄 알아? 난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렇게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만 하던걸요. 남편이 자꾸 그렇게 미덥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 제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의 그런 우려가 무색하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음식 장사에 소질이 있는 건지 원가 절감 영향이 큰 것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식당보다 매출이 더 잘 나왔고 그게 계속 오르더니 안정적으로 10억 정도까지도 찍게 된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 남편과 시모는 의기양양해서 어깨뽕이 하늘로 치솟더라고요. 그래 매출 잘 나오니까 그럴만도 하다 싶긴 했어요. 거기까진 인정해요. 그런데 남편과 시모의 으스대는 것이 도를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머 세상에 매출 10억이라니. 아유 내 아들 장하다 장해. 얘 너희 엄마보다 내 아들이 장사를 더 잘하는 것 같지 않니? 저런 능력을 여태 감추고 살았지 뭐야. 장모님 방식 중에서 일부 좀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거나 불필요한 걸 내 방식으로 좀 바꿨는데 그게 좀 효율적이긴 하지. 그건 당신 생각이지. 고리타분하다니. 엄마 음식은 정성과 원칙을 중요하는 거야. 효율과 실용성 중요시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 편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사부인 식당에서 오래 일하면서 그놈의 원칙 지키느라 죽을 뻔했잖니. 그게 보통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닌 거 너도 알지?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진 게 뭐가 있나요? 그게 정성인 거죠.
정성 찾다가 사람 잡게 생겼으니까 하는 말 아니니?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아들 식당에서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일하니까 일하는 사람도 너무 편하고 좋기만 하더라. 근데 매출까지 더 잘 나오는 거 아니니? 더 바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아들 자랑하고 싶어 안 달라신 거 알겠는데 그럼 아들 자랑만 하시면 될 일이지 왜 우리 엄마 까내리기를 덤으로 하는지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엄마가 좀 깐깐하신 편이긴 해요. 그래서 시모랑 가끔 트러블이 있기도 했던 거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몇 번이나 봐왔거든요. 그런 트러블이나 실랑이는 대부분 저희 엄마는 손님 드시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들이려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볼 것을 당부했고 시모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표시도 안 나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하려면 얼마나 더 힘이 들어가는지 모른다 하는 식으로 버렸던 거예요. 엄마는 절대로 양보를 해주는 법은 없었지만 힘들다고 하니 보너스를 더 챙겨주거나 하면서 보상을 해줬던 걸로 알아요. 그렇게 시모 역시 챙길 것 다 챙기셨다는 거 다 아는데 그래놓고 저희 엄마를 융통성 없다고 까내리는 걸 보니 양심도 없다 싶기도 했어요. 시모가 노골적으로 남편이 저희 엄마보다 낫다. 장사를 훨씬 잘한다.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빈말로라도 아니다. 장모님께 다 배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당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신 왜 가만히 있어? 매출 잘 나온 거 나도 좋고 인정할 만한 거죠. 그렇지만 그게 다 엄마 덕분인데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누가 장모님 덕분 아니라고 한 사람 있어?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그러게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냐? 사부인보다 우리 아들 사업수완이 좋다는 건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참에 식당 이름을 아예 바꾸고 독립을 했으면 해. 내가 운영을 해보니까 장모님 방식이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분점 상호를 달고 있는 것도 좀 그렇지 뭐. 그래, 엄마 생각도 그렇지. 아예 식당 이름도 바꿔서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조만간 장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릴까 해. 저희 엄마 식당 이름은 제 이름을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그 식당을 시작하시면서 뜻을 모아 지은 상호였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지 이름을 넣은 새로운 상호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말했듯이 로열티나 가맹비를 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운영도 본인 재량으로 자유롭게 하고 있었으니 엄마 식당 상호 걸고 엄마 레시피 가져가서 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그 상호마저 지 이름 넣은 걸로 하고 싶다니 결국 엄마 레시피랑 장사 노하우만 쏙 빼간 셈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기분 더럽더라고요. 얌체도 이런 얌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버섯 전골이라는 음식은 같지만 납품받는 업체가 다르니 재료도 다르고 준비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으니 묘하게 맛도 다르고 그러니 이미 엄마 식당이랑 다른 식당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화도 나고 기분이 나쁘지만 엄마 식당 분점으로 부르기 애매하기도 하고 어차피 남편이나 시모랑 더 이야기해봐야 나아질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더 따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 어디 어머님이랑 당신이랑 둘이서 마음대로 해보세요. 해보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말았고 엄마도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시고는 씁쓸해하긴 하셨지만 결국은 그러시는 거예요. 거긴 이제 완전히 윤서방 가게 된 거야. 이미 내 우리 식당 분점이 아닌 거지. 그러시면서 따로 따지지도 않고 넘기시더라고요. 엄마까지 그렇게 내려놓으시고 나니 저도 더 관심 갖고 신경 쓰다간 성질만 나빠지고 내 명대로 못 살 것 같다 싶기도 해서 아예 잔소리고 뭐고 신경 끄고 간섭도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뒤로는 식당 운영에 관해서는 일절 엮이는 일 자체를 안 만들기로 한 거죠. 오죽하면 시모가 도와달라는 것도 다 거절하고 식당에 나가지도 않았다니까요. 오늘 단체 예약 손님이 몇 팀이나 있어서 그러니까 너도 식당에 와서 좀 거들어라. 어머니, 전 식당 일에는 일절 간섭 안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손이 부족하면 사람을 더 쓰시든지 하시고 저한테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 너 정말 가족끼리 이러자는 거냐? 마누라가 돼서 서방 혼자 고생하는 게 안쓰럽지도 않아? 이제 너희 엄마 식당 아니다 이거야? 아유, 너도 참 못나고 못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전 죽어도 안 갔어요. 그렇게 상호 바꿔 운영한 지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상호를 바꿨어도 매출에는 지장이 없었고 새로운 손님들도 꾸준히 늘고 있었으니 그만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나 보다고 판단한 것인지 시모가 할 말 있다며 저를 가게로 불러갔더니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말이에요. 이제 너 같은 건 우리한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 아유, 내 아들도 나랑 같은 생각일 거야. 너희 부부 집에서도 냉랭하게 지내는 건 내가 모를 줄 아니? 시어머니 공경을 할 줄 아냐? 공경이 다 뭐냐? 시어머니가 뭘 좀 하라고 해도 개무시하는 이런 며느리는 내가 살다 처음 들어본다. 너희 엄마 아니었어도 내 아들은 원래 잘 될 사람이었어. 두 가지 이유로 어이가 없었는데 첫 번째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나오는 시모가 어이없었고 두 번째로는 남편이 시모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게 어이없었습니다. 남편이 공유하지 않아 시모는 모르는 그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시모를 비웃어주며 이혼 도장 찍어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인터넷 신문 기자인 대학 동창에게 연락해 제가 아는 것을 제보했어요. 제가 무엇을 제보하는지 시모한테도 들려주고 싶었기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시모가 듣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제보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렇답니다. 저희 엄마 레시피의 핵심은 육수와 양념장인데 그 중에서도 육수 비법은 엄마가 식당을 열기 전부터 아빠랑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고민해서 만든 거였어요. 들어가는 재료들도 엄청 다양하거든요. 저희 엄마 식당의 버섯 전골에는 일단 버섯이 여러 종류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버섯들 외에도 육수 내는데 사용하는 버섯이 또 따로 있어요. 엄마 레시피에서 그 육수를 내기 위한 채수를 뽑는데 아주 적은 양의 영지버섯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면 쓴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엄마가 정해놓은 정량, 소량의 영지버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엄마가 거래하는 농가가 아닌 다른 농가랑 새롭게 계약해 다른 농장의 버섯을 들이고 있었으니 남편이 채수에 쓰는 영지버섯은 그 새로운 농가에서 납품받는 거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농장이 경험이 적은 사람이 뛰어들면서 가격 경쟁력으로 거래처 늘리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농장이었더라고요. 그 초보 농장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 영지버섯과 닮은 독버섯을 영지버섯으로 착각하고 보낸 거죠. 아무리 경험 부족한 초보라고는 하나 독버섯에 대한 부분은 무엇보다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중에 엄마랑 거래하는 농장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덜 자란 영지버섯이랑 생김새가 비슷한 버섯으로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버섯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그 이름을 잘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생소한 독버섯이 영지버섯이랑 섞여 납품이 됐고 그러니 남편은 그 버섯으로 채수를 뽑고 그걸 바탕으로 육수를 내고 결국은 그게 버섯 전골이 되어 손님 테이블에 올라간 거예요. 레시피상으로도 아주 소량이 들어가는 것이고 육수를 내는 과정에서 여러 번 희석이 되기도 해서 농도가 많이 옅어지긴 했으나 어쨌거나 독버섯 우린 육수, 독버섯 전골인 셈이에요. 근데 그걸 먹은 사람들이 괜찮았냐고요? 아무리 소량이라도 독버섯인데 괜찮았을 리가 없죠. 그걸 먹은 사람들이 구토, 메스꺼움 등을 호소해 남편도 결국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버섯 전골집에서 독버섯 육수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소문나면 끝장이니까 남편은 피해자들 입 막고 합의하느라 입막음 비용, 소송 비용, 손해배상 비용 등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피해자들이 한둘도 아니라 병원비도 아주 상당했던 걸로 알아요. 중환자실까지 다녀온 손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모든 비용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이었냐면 매출 10억이 코앞이었던 남편 식당이 10억 적자를 나게 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시모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고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가
제게 이혼 소장을 들이밀었던 거랍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기자인 친구에게 모두 제보한 것이고 말이에요. 내가 아는 건 다 얘기했어. 이게 기사로 가치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기사로 내달라는 거야. 그러니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던 시모가 가만히 듣고만 있었을 리가 없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다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내 아들 식당 얘기야? 독버섯이라니. 말도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현실 부정하는 이야기를 내뱉으며 제 입을 막아보려 휴대폰이라도 뺏으려고 손을 뻗고 난리를 치기도 했어요. 제가 시모보다 키가 훨씬 커서 시모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요리조리 피하고 날렵하게 테이블 사이사이 뱅글뱅글 돌아다니며 통화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말이에요. 시모는 제 몸동작을 따라오지도 못하면서 허둥지둥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허우적거리는 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진도 빠졌을 것이고 숨이 턱까지 차 헥헥거리면서도 끝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의 진위에 대해 의심하며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네가 한 말 그거 다 진짜야? 사실이냐고. 그걸 정말 기자한테 다 얘기한 거야? 그래? 그런 거야? 시모는 그런 식으로 재차 3차 확인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 믿으실 거예요? 어차피 제 말은 믿지도 않으실 거 아닌가요? 잘난 어머니 아드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제야 다급해진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던데 곧 사색이 되고 마는 거죠. 아유, 내가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다. 독버섯이라는 둥, 치료비에 합의금이라는 둥, 이게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어. 사실 아니지? 얘가 뭘 잘못 알고 이런 소리 하는 거지? 뭐, 치료비가 얼마나 된다고? 뭐, 사돈 애랑 같은 간판으로 다시 바꾸자고? 남편에게 확인 전화를 하는 시모의 새파래진 얼굴이 제가 보기엔 마치 독버섯 우린 물을 마신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혼 소리 한 거 아차 싶었는지 저한테 바로 싹싹 빌기 시작하는 거죠. 평소 그렇게 뜻도 마음도 잘 맞는 모자라는 것을 강조하시던 양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얘 뭘 몰라서 그랬어, 애미야. 그거는 전적으로 내가 혼자 뭣도 모르고 한 말이다. 내 아들은 모르는 일이었어. 부부 사이 일은 너희 둘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내 말 같은 건 신경도 쓰지 마라. 알았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세상에서 아들 마음 제일 잘 아시고 아들이랑 마음도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는 분 아니신가요? 아니야. 내가 무슨, 그것도 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거야. 애비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고 말고 모자간에 그러시든 말든 전 관심 없어요.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든 말든 제가 시큰둥하게 대꾸를 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제게 한 짓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잘못을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날뛴 것이니까 한 번만 봐줘. 실수야, 실수. 실수 없이 사는 인간이 어디 있겠니?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고 없던 일로 해주려무나. 아유, 얘 내가 잘못했어. 장사 좀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제게 그런 태도셨는데 실수는 무슨 실수였다고 그러세요. 이제 저나 저희 엄마 없어도 장사 계속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욕심을 대놓고 그려내신 것뿐이죠. 이혼 서류로 말이에요. 어머, 얘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우리는 너랑 사부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이제 그거를 확실히 알겠어. 너 내 말만 듣고 애비랑 이혼하겠다 그럴 건 아니지. 전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요. 더 이상 어머니랑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싶네요. 의미 없이 피곤하기만 한 시모와의 언쟁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식당을 나오긴 했는데요. 시모가 그렇게 비는 꼴을 보니 인간 투명하다 싶기도 하고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이랑 통화할 때 남편이 시모한테 상호명을 다시 바꾸자고 이야기한 것 같았잖아요. 씁쓸한 것도 씁쓸한 거지만 그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독립운운하면서 지 이름 넣은 상호명 만들어 바꿔 달더니 이런 일 터지니까 다시 엄마한테 빌붙으려는 심산이구나 싶어 역겹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이야기라도 꺼내면 딱 잘라서 꿈도 못 꾸게 싹을 잘라버려야겠다고 이를 갈면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 놈이 집에 들어와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그건 정말 독단적인 엄마 혼자만의 생각이야. 나는 절대로 당신이랑 이혼 안 하지. 이혼할 마음 전혀 없어. 당신도 내 맘 알잖아. 알지 그럼 상황이 이 지경인데 어떻게든 나한테 빌붙어 있으려고 하겠지. 내가 너를 모르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혼 같은 거 안 한다는 거지.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 뭔 소리야? 난 이미 이혼 도장 찍었으니까 얼른 제출이나 해. 이혼이라니 내 간판 없애고 다시 장모님 식당 2호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이혼 생각을 했을 리가 없잖아. 여보, 엄마한테는 내가 확실하게 당신한테 다시 사과하라고 할게. 됐어. 그런 사과 아까도 충분히 받았고 더 이상 받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다시 우리 엄마 식당에 빌붙으려는 작정인가 본데. 아니 이런 문제 일으킨 당신을 우리 엄마가 왜 안고 가겠어? 사위였어도 안 될 판에 이제 사위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왜? 사위가 아니라니.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 이렇게 눈꼽만큼도 없어. 그리고 난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장모님께 더 배워야 할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장모님 찾아뵙고 정식으로 말씀드릴게. 우리 엄마를 만나든 말든 그것까지 내가 어쩌진 못하겠지만 헛된 꿈은 접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나 어머님한테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하고 있었지만 이혼하겠다는 소리가 쉬운 게 아니니 생각만 하고 참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된 마당에 난 이제 거리낄 게 없지? 그러지 마 여보. 당신 말처럼 이혼이 어디 쉬운 거야? 절대 쉬운 거 아니야. 우리 이 일을 계기로 서로 더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이 싫다고 하면 식당에도 나오지 말라고 하면 돼. 내가 지금 어머님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본질 흐려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닌데 피차 피곤하잖아. 남편에게 말한 그대로예요.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이미 오래전인데 경솔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던 제게 시모가 날개를 달아준 거잖아요.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한 후 전 바로 엄마에게도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그 인간이 지 식당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와서 다시 엄마 식당 2호점으로 슬쩍 빌붙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받아주면 안 돼요. 그게 그 분점 계약서는 윤서방이 독립하면서 이미 효력 상실된 것이긴 한 거지 뭐. 엄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그 인간이 뭘 붙잡고 늘어질지 모르니까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 이게 그 계약서잖아. 그때 뭐 하도 약식으로 써서 내용이랄 것도 별게 없는데 그래도 어디 다시 한번 보렴. 여기 이런 조항이 있네. 문제가 생길 시 계약을 해제한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인간이 아무리 엄마한테 엉겨붙으려고 해도 절대 그렇게 못하게 법적으로도 손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야, 엄마. 그때 일반적인 분점 계약할 때 작성하는 서류 형식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 뭐 아무것도 없다 싶었는데 그래도 그런 조항이 하나 있긴 있었구나. 아유 그래 다행이다. 법적으로는 걱정할 거 없고 엄마가 마음 약해져서 그 인간 받아주지만 않으면 돼요. 소라 윤서방이 네 남편일 때면 몰라도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텐데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괜한 피해보면 되니?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도 마. 우리 엄마 엄청 단호하고 분명한데? 좋아요, 좋아. 절대로 받아주지 말고 우린 이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 그게 무슨 소리야? 굿은 뭐고 떡은 다 뭐니? 엄마, 내 친구 소영이 알지? 걔가 기자 아니야. 내가 그 인간 독버섯 전골 소영이한테 제보했거든. 소영이 말이 기사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럼 윤서방 가게 신문에 나는 거야? 작은 인터넷 신문사이긴 하지만 이런 류의 기사는 파급력이 꽤 있지. 꽤 이슈몰이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 인간은 이러나 저러나 아주 이제 끝인 거야. 제 친구가 기사 가치가 있다고 한 건 사실이고 엄마한테도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제가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제보한 건 시모한테 그 사실 까발리는 게 1차적인 목적이기도 했으니
기사화 되건 말건 크게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고 또 일부러 큰 기대도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기사를 너무 잘 써준 거예요. 승승장구하던 초보 사장의 안일한 운영으로 나락간 식당으로 아주 잘 뽑아놨더라고요. 우리 모두 먹는 것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손님들 상대로 먹는 걸로 장난치는 식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이잖아요. TV 프로그램에서 잘못 언급되고 완전히 쫄딱 망했다는 식당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말이에요. 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 타격은 입힐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기사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저희 엄마는 완전 피해자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기사라는 게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또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건데 제 친구가 기사를 정말 잘 쓴 거 있죠. 앞뒤 상황, 전후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오해의 소지 없이 그 인간의 독단과 욕심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잘 드러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은근 장사가 잘 되던 식당이었으니 반향이 있었던지 엄마 식당에 오시던 손님들 중에도 그 기사 읽고 오셔서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셨을 정도였어요.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독버섯 전골 식당 말이에요. 여기 2호점을 하던 곳 맞죠? 분점 받아다가 장사 잘 되니 독립했나 보다 싶더니 바로 이런 사고가 터지고 정말 큰일 날 뻔한 거 아니겠어요? 어머, 그 기사 보셨어요? 근데 기사 보고 바로 저희 식당 분점하던 식당이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왜 몰라. 여기 단골들은 다 알 거고 댓글 조금만 내려도 식당 바로 나오던데 뭐. 하여간 그런 나쁜 식당이랑 안 엮인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마터면 괜히 이 식당까지 피해 있고 이 맛있는 버섯 전골 다시는 못 먹을 뻔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요? 그 기사 덕분에 엄마 가게 장사는 오히려 더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익명으로 기사가 나가지만 어느 식당 이야기인지는 결국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 식당 단골 손님들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 기사에서 저희 엄마 식당은 남편이 노하우 전수받는 원조 식당으로 정성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식당, 비싸고 좋은 품질의 버섯을 사용하는 식당으로 언급되면서 오히려 홍보 효과 누리고 있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윤서방 식당 기사 나가고 손님이 훌쩍 많아져서 일손이 부족할 지경이야. 당장 내일이라도 사람 구한다는 공지 올려야겠어. 어머, 그 정도야? 이래서 언론의 힘이 무섭다고 하는 거구나. 엄마, 일단은 나도 식당 나가서 도울게. 아서라. 학원에서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거 아니야. 계속 서서 떠들어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사람 금방 구해줄 거야. 사실 나 학원 일도 오래 하고 그래서 좀 쉬고 싶기도 했어, 엄마. 이참에 학원 좀 쉬면서 엄마도 돕고 이혼도 마무리하고 그러려고. 그럴래 그럼? 하긴 이혼하는 것도 그 과정이 뭐 복잡하고 그런 거 아니니. 게다가 그쪽에서 쉽게 합의를 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좀 짜증이 나기도 해. 지들이 먼저 이혼서를 내밀어 놓고 도장 찍어준 게 언젠데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잖아. 남편 놈은 사건 수습하려고 장사가 잘 될 때도 그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제 가게 망하게 생겼으니 그 빚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없기도 하겠죠. 제가 도장까지 다 찍어줬으니 그 이혼 서류 접수만 하면 되는 건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송 걸어서 소장 날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소장 받고 놀란 남편이 저를 바로 찾아오더라고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소장을 보내다니. 지금 내가 얼마나 정신없는지 많이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어쩌라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소송을 걸긴 했어도 이제라도 합의하자고 하면 쉽게 끝날 거야. 정신없다니. 그럼 합의하면 되겠네. 그럴래?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왜 해?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당신이 무슨 수로 소송을 건단 거야? 이혼을 원하지도 않는 내가 이혼 당할 이유가 없다고. 이혼 당할 이유가 왜 없니? 그 이유야 너무 많지만 딱 하나만 말해줄게.
어머님이 나한테 이혼 서류 들이미셨지? 그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고도 남어. 다른 이유들도 소송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기다려. 우리 이혼에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부부 사이 문제에 다른 사람을 왜 끌어들여? 결혼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이제야 말이지만 너란 인간도 내가 우리 엄마 딸이어서 처음부터 나한테 호감 갖고 접근했던 거잖아. 아니야? 난 정말 억울해. 그런 게 아니야. 난 진짜 순수하게 당신을 좋아했었어. 아, 그러셨어?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바로 우리 엄마 식당 분점 운운하며 우리 엄마 노하우 쏙 빼가 식당 열더니 그 식당 좀 잘 되기 시작하면서 네가 어떻게 했었는지 잘 생각해봐. 그건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왜야 왜? 식당 때문에 바빠서 당신이랑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더 신경을 썼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제라도 사과할 테니까 사과 좀 받아주라. 그딴 소리 듣자고 한 얘기 아니니까 그만둬. 당신 그 가게 얻을 때 내 돈 보태줬던 거 기억하지? 난 그 돈 포함해서 재산분할 비율 제한할 거니까 그거랑 위자료랑 내 조건 다 받아들이고 합의할 거면 얘기해. 그럼 소송까지 갈 거 없으니까 협의 이혼하면 되잖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며 돌려보냈어요. 말했듯이 제 돈 들어간 거 악착같이 받아내야 하니까 제 조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소송 진행하려고요. 시간이야 좀 걸리겠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남편이 관종기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장사가 잘 되면서 식당 다녀간 손님들이 SNS에 식당 사진 올리고 그럴 때 사장님과 함께 이런 식으로 태그되어 지 얼굴이 SNS에 떠돌아다니는 걸 무척 좋아하며 즐기더라고요. 그러니 독버섯 우린 물로 장사하는 독버섯 전골 식당으로 유명세 타면서 얼굴도 다 팔린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남편 SNS에 여기가 독버섯 전골 파는 사장님 SNS인가요? 소문 듣고 찾아옴. 독버섯 깨꼬닥 하는 식으로 조롱하는 댓글들도 막 달리고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도 보여주고 실컷 비웃어줬어요. 그 인간은 아직 멀었어요. 더 당해봐야 해요. 하여간 다른 건 몰라도 식당으로 재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식당 아니라 뭘 하든 편법, 꼼수 부리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원리 원칙 지키며 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저랑 아무 상관없는 거긴 하죠. 얼른 시간이 흘러서 이혼 절차 마무리되기만 바랄 뿐이에요. 전 학원 쉬면서 엄마 식당 일은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엔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좀 도울 생각으로 시작한 건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재밌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소질이 없다고만 생각해서 식당 일은 저랑 안 맞는 거라고 단정 짓고 살았는데 막상 배워보니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아무리 엄마 식당에 아무런 타격이 없고 오히려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곤 하더라도 그런 것과 별개로 남편 놈 때문에 엄마 속상하게 해드린 건 사실이니 저라도 나서서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걸 찾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버섯거래 농장 바꾼다고 할 때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버섯 공부라도 좀 해보라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남편한테 잔소리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엄마 식당 일 돕기 시작하면서 버섯 공부도 시작했어요. 물론 엄마도 이미 버섯이라면 반도사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긴 해요. 버섯 농장이랑 거래하면서 궁금한 것도 많이 여쭤보고 듣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직접 버섯을 다루는 사람이니 그런 경험에서 얻게 되는 것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론적인 것들을 공부하면서 실전을 병행하고 있으니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정말 흥미진진하답니다. 엄마, 버섯이라는 게 정말 오묘하고 신기한 것 같아. 버섯에 따라서 맛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 줄 몰랐어. 정말 재밌어.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 비법 육수에 들어가는 버섯들 종류며 비율 맞추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니. 맞아. 정말 그랬을 것 같아. 이게 버섯 각각의 고유한 맛을 조금씩 알 것 같으니까
얘랑 섞이면 어떤 맛이 나는지, 또 여기 어떤 양념이 어울리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해지는 거야. 역시 민진이 우리 딸 맞네. 너희 아빠 옛날 모습이랑 어쩜 이렇게 똑같니? 엄만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다 얘. 아빠 딸인데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아빠 엄마 안 닮아서 음식 솜씨가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음식 솜씨라는 게 타고난 게 분명 있기도 하겠지만 타고난 게 전부가 아니잖아. 엄마 생각엔 결국은 그게 다 관심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어. 우리 딸 이제 엄마 식당에 관심도 가지는 거야. 아이고, 아무 관심 없다더니. 아니, 생각이야 바뀌는 거지 뭐. 혹시 알아? 이러다가 내가 엄마 식당 물려받고 그렇게 될지. 아닌 게 아니라 엄마 식당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농담인 듯 진담처럼 그런 말들을 요즘 부쩍 자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남편 일 겪으면서 엄마가 음식을 만들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알게 되니까 제가 그걸 이어가고 지켜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나 시모가 엄마 가게 분점 얻어내려고 사탕발림으로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기도 한데 말은 맞는 말인 거죠. 엄마의 정성 어린 버섯전골, 그 맛이 사라지는 건 저도 싫더라고요. 엄마 옆에서 엄마 일 도우면서 하나하나 제대로 배울 생각입니다. 요즘 엄마랑 식당 일 하면서 가끔 아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게 너무 좋아요. 아직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는 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건 이미 제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기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거랍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얌체 같은 남편과 시모 이야기에 저만큼이나 분개하며 욕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셨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남편 놈은 아직 멀었다고 벌 더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욕도 실컷 해주고 그러고 싶었어요. 이혼은 제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소식 전할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모든 게 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응원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